가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김건희 여사가 자, 문자를 보낸 문제 또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 자, 이런 문제가 얽히면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핵심은 지금 이 원희룡 전 장관은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정체성을 믿지 못하겠다. 자, 그러니까 이 좌편향이 아닌가. 또는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이 보수라고 볼 수 있나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심지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자, 이렇게 지금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전향을 한 사람들이 맞나 자, 이렇게 묻고 있는 자, 그러니까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러면 자, 여기 그 원희룡 전 장관도 과거에 운동권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여기는 주사파라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운동권이 아니었나? 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보냈다고 하는 문자. 자, 이게 지금 이 공개한 주체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친윤 쪽에서 공개한 것 같은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문자를 보냈는데 그 답을 하지 않았다. 본인이 사과하고 싶었다. 자, 그런데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건 공적인 채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걸 보면 지금 자, 이렇게 오랫동안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스러운 후배라고 했고 신뢰하고 따른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김건희 여사와 자, 이 문자를 소통하는 것 자체부터가 그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었는데 안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과 몇 차례 충돌을 하면서 나중에 사퇴하라 압박도 받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직접 받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화해하기도 했고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자, 권력과 사람과의 신뢰, 인간관계 이걸 한꺼번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는 이미 드러난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온 것 같아. 자, 여기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 개인 관계를 따로 떼어놓고 그건 따로 논의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인 고비마다 만약에 이렇게 변화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래 아삼육이 됐다고 하다가 자, 이 당의 비대위원장이 되고 그전엔 법무장관이 되는 과정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 큰 것 같은데 그런데 자리를 갖고 차지하고 나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변했든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변했든지 어쨌든 인간관계에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은 나는 보수 우파다. 나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다 했는데 만약에 당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다음에 대권 후보가 되었을 경우에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변해온 것처럼 앞으로는 변할 가능성이 없을까? 진짜로 보수 우파가 맞을까? 자,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면 본인의 말이나 행동보다 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거울처럼 비춰주는 모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핵심은 바로 진중권과 김경률이다. 이 두 사람을 빼놓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자료를 보면 우선 이 김경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으로 데리고 갔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용산관이 무슨 불편한 관계 있을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폭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교감이 없었을까?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자, 김경률이 같은 사람을 자,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데려왔을까? 자, 그러니까 김경률은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은 참여연대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민주당 쪽의 진영, 그쪽 진영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지 그래서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자, 이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조국의 뻔뻔함에 그래서 자신들은 자, 거기서 튀어나온 사람이지 노선이 달랐어. 이념이 달랐어. 가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김경률은 기본적으로 오래전에 한동훈 당시 검사가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뭐 경영권 세습 삼박 뭐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도 많은 참여연대에 있으면서 자료를 제공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한동훈 검사와 참여연대에 자, 이 김경률 회계사는 깊은 연관관계 자, 그러니까 이 업무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비대위원으로 모셔왔다. 공천 공관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공관위의 부위원장. 정말 핵심적인 자리입니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자리에 아스팔트 우파에 있는 사람을 데려가서 앉혀놨더라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야,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말 확실한 보수 우파다 라고 했을 텐데 그런데 그 주변에 데려놓은 사람이 김경률 같은 사람이었고 나중에 공천하는 과정에서
자, 이렇게 비례대표 공천이 보수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 심지어 한화갑의 조카 같은 사람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 그럴까요? 사격 잘한다든지, 장애인 말하자면 김예지 의원 같은 분. 그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보수 우파 진영을 대변하면서 그 직능이나 또는 그 직군을 대표하는 사람들일까? 자, 지금까지 그분들이 자유 우파 진영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례대표를 공천할 때도 자, 지금 원희룡 후보가 그래서 사천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되고 있고, 그 주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도. 자, 그러니까 진중권, 김경률, 거기다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마저도 그 부인이 중국 사람이었다가 기환을 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장인이 바로 중국 공산당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장인도 진형국 검사. 이분도 차이나 데일리라는, 자, 이런, 말하자면 차이나 투데이인가요? 이 중국 잡지를 만들었던 인물이다. 이 친중 인물이다 하는 걸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허다하게 많은 보수 우파 진영의 인물은 제외해놓고 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릴까? 그리고 지금 거기 또 하나, 누구죠? 신지호라는 사람도, 자, 과거에 운동권에 있다가 전향한 사람입니다. 자, 진중권은 또 누굽니까? 진중권은 정의당의 핵심 멤버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노선 싸움도 하기도 하고 탈당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 진중권이 보수 우파라는 소리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아까 언급해드렸던 김경률도 보수 우파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경률뿐만 아니라 이 진중권도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변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자, 최근에 이 논란이 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김경률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진중권은, 자, 최근에 김건희 여사와 57분 동안 통화를 했다. 김건희 여사가 왜 진중권에게 통화를 했을까?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진중권이 핵심적으로 한동훈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중권하고 통화를 하면 한동훈하고 연락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김건희 여사는 전화 통화를 해서 혼이 났었지만, 과거에 이명수라는 서울의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57분에 가서 통화를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사과 관련 문제라거나 디올백 관련된 그 이후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진중권이가 통화를 하고 난 뒤에 김건희 여사는 사과할 마음이 없다더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과를 말렸다더라. 사과를 하게 되면,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하고 난 뒤에 결국은 탄핵당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힘을 팍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고 김경률이 또 다른 관계는 1년 전에, 벌써 1년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이 김경률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가지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중권이가 한동훈이 배신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원희룡, 윤상현 이 세 분이 이제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좀 만들어서 고립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이 배신자라는 말이 뭘까 도대체? 정치인들은 누구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국민한테 충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유일한 기준이거든요. 공권적인 습속이잖아요. 어떤 자기 윗사람한테 충성하고 그 사람 말을 안 듣는 배신이라고 딱지 붙이는 거. 그걸 갖다 윤석열을 위해 가지고 지금 자기들 충성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자기 모순이고 윤석열 정권의 자기 부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해두고 싶고요. 원희룡 같은 경우에 차별화와 배신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먹히느냐라면 먹힐 수가 없는 게,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거든요. 자신이 그 배신자란 말이에요. 자신의 논리에 따르면은 당을 또 탈당까지 했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제주지사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 심지어는 못 가자면 박근혜 대통령 나가라고 탈당까지 요구했던 그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배신의 정치 안 된다, 배신의 라고 하니까 이게 어느 게 원희룡이야? 원희룡 후보가 이번에 굉장히 큰 자기 정치적 자산을 까먹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이가 적극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한동훈과 지금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충돌하고 있는 그 원희룡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진중권은 지금까지 박정희, 이승만, 여기에
옳다고 또 찬양한다고 자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아주 잘 됐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진중권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관해서 이야기했다고 아니 지금 이 원희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잘했다고 한 사람 아니냐? 마치 진중권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은 사람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오랫동안 1년 전에 나온 또 다른 영상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으로 좀 대응을 하는 모습인데 그럼 뭐 법적으로 자, 우선 검수완박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